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를 통한 신행생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이 가정에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한 백중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힘든 시간을 견디며 기다리자고 메시지를 전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약수사회주 탄정스님은 동산스님의 가민대 정신이 지금 시대에 꼭 맞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도쿄올림픽에서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를 비롯해 불자 선수들의 활약상을 소개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위한 전문 상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동국대학교가 특수대학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융합 상담 코칭 학과를 운영해 상담 심리학 전문가 배출에 힘을 쏟습니다. 화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처음 설립됩니다. 영산대학교가 올 하반기부터 화쟁 연구소를 설치해 화쟁 사상을 토대로 한국적 자생 인문학으로서 화쟁 인문학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는 아무런 화면이 없습니다. 무주상 보시를 실천한 80대 노보살님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보살님이 날의 부축을 받으며 최근 BTN 불교TV 대구지사를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해 절에 가고 싶어도 못 가던 터에 BTN을 보며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합니다. TV로라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봉투를 건넸는데요. 1,000원, 2,000원씩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모은 돈 100만 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감동적인 사연을 널리 알리려고 했지만 한사코 사양하시며 이름도 주소도 밝히지 않으셨는데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버리는 무주상보시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BTN은 이처럼 100만 방송포교사 붓다회 회원들을 비롯해 전국 불자들의 정성 덕분에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BTN 임직원들은 시청자분들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며 모든 프로그램의 한 장면 한 장면을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만들어 전 세계가 불국정토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사찰 참배가 어려우신 불자님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마련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한 백중기도를 통해 신행 생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효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며 미디어를 통한 신행 생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BTN 불교TV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선망조상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할 수 있도록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한 백중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조계종 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지장경독송과 주제가 있는 법문, 축원으로 신행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용인 보현정사 주지 석중스님은 초제 법문에서 외로운 영가를 돌보는 백중기도로 죽은 자가 아닌 산자에게 더 큰 공덕이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지장경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공덕은 7알이요 죽은 사람의 공덕은 3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연년이 다가오는 백중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사람에게는 그 공덕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무한히 쌓이는 것입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스님은 이제 법문에서 백중기도 중 하한 것 동안 공부에 매진하는 스님들을 따라 불자들도 지혜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 BTN 불교TV에 수많은 법문이 있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은 삼재 법문에서 백중기도가 조상과 관련된 수많은 인연들을 잘 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번 천도제를 계기로 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잘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은
사제법문에서 나 또한 누군가의 기도로 삶을 사는 것이라며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또 한편으로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 스님은 오는 8일 무영고자를 위한 천도 공덕에 대해,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은 오는 15일 반려동물을 위한 천도 공덕에 대해 법문합니다. 백중기도는 우람분절인 오는 22일 무봉 성우대종사의 회양 법문으로 마무리됩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시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간 견디며 기다리자는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가 만났습니다. 관악산 아래 작지만 운치 있는 폭포가 여름에 무더위를 식혀주며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고 있는 약수사.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두에게 가민대, 견디고 참고 기다리자는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견딜감, 참을인, 기다릴 때잖아요.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하면 다 좋은 기회가 온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 가민대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먼 시선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조계종 전종정 동산스님이 좌우명으로 삼으며 설파했던 가르침입니다. 약수사 회주 탄정스님은 동산스님의 가민대 정신이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꼭 맞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합니다. 탄정스님은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격려를 보내기 위해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 된 마스크에 새겨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가민대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마스크에 딱 새겨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늘 이제 가민대를 외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아니겠나. 특히 약수사는 코로나로 사찰을 찾기 어려운 신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감성포교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도는 물론 생일과 기념일에 맞춰 신도들의 건강과 안녕을 축원하며 온라인을 통한 신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법회만 계속 뭐 며칠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식상한 것 같아서 이제 부처님 말씀도 좀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으니까 새로운 신도들이 그걸 보고 새로운 신도들이 또 찾아오고. 가민대 정신을 스스로 화두로 삼으며 사찰과 불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 희망의 그날이 오길 탄정스님은 기대했습니다. 옛날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이럴 때 제가 뭐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좋은 날이 온다. 분명히 옵니다. 다 같이 희망을 가집시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을 지낸 인공성욱 대종사가 지난 2일 신촌 봉원사에서 법납 69년 세수 8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1957년 봉원사에서 벽해스님을 은사로, 일파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인공대종사는 태고종 초대 중앙종회 의원과 총무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998년 봉원사 제36, 37세 주지를 맡으며 종단 안정과 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며 중앙종회 의장과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을 지냈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영산제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이바지한 인공대종사는 2001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서훈받았습니다. 스님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 봉원사 특설 발인장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도쿄 올림픽에서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양궁과 펜싱 등에서 잇따라 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를 비롯한 불자 선수들의 활약상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차분하게
도쿄올림픽에서 불자 선수들의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은 지난 7월 30일 여자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안산과 강채영, 장민희로 구성된 여자양궁 대표팀은 모두 불자며 특히 강채영은 평소 진천 선수촌 법당을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남자양궁 김재덕은 7월 24일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불자 선수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진천 선수촌에 있는 법당을 찾아서 예물 돌리고 그다음에 또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펜싱에서도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김정환과 구본길은 7월 28일 오상욱, 김준호 선수와 함께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김정환은 사브르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펜싱 올림픽 사상 4회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상영의 활약을 앞세워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도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을 안겨줬습니다. 박상영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어 2대회 연속으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7월 31일 여자 펜싱 대표팀도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김지연이 맏언니로 여자 펜싱 대표팀을 이끌며 이탈리아의 10점 차 열세를 뒤집고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지난 2일 한국 선수들이 맞대결한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는 김소영과 공이용이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기쁨과 희망을 주는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과 특히 불자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경기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요. 도쿄올림픽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불자 선수는 물론 모든 선수들의 선전과 무사기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을 위한 전문 상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동국대학교가 특수대학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융합 상담 코칭 학과를 운영해 상담 심리학 전문가 배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 처리와 전자 계산 분야 선점을 위해 설립한 전산원의 새 명칭을 동국대 듀이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특수대학원을 설립합니다. 동국대 이사회는 어제 열린 제338회 이사회에서 서울 캠퍼스 특수대학원인 미래융합대학원 신설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래융합대학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을 위한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국대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상담과 코칭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래융합대학원에는 융합상담 코칭학과가 개설되며 2년 6개월의 수업을 거쳐 상담심리학 석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정 인원은 총 40명으로 경영대학 전문대학원에 20명, 행정대학원 10명, 문화예술대학원 10명, 감원정원을 활용하여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하고자 합니다. 동국대 이사회는 또 1975년 정보처리 및 전자계산 분야 선점을 위해 설립한 전산원의 새 명칭을 동국대 듀이카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전산원에 핵심 역량교육원이라는 뜻을 부여한 것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획했습니다. 아울러 동국대 일산사업소를 동국대 일산장례식장으로 변경하고 의료원 내 의무, 사무 보조직에 대한 명칭도 지원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사회에는 정관에 따라 건학위원회 고문인 자승 스님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최근 학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희사한 자승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기금 마련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11월 달에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서예전을 개최를 해서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금 마련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피해를 해주셨습니다. 동국대는 학과, 대학 신설과 학생 정원 조정, 산하기관 명칭 개선을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원효대사의 사상이자 한국불교의 기초교리인 화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처음 설립됩니다. 영산대학교가 올 하반기부터 화쟁연구소를 설치해 화쟁 사상을 토대로 한국적 자생인문학으로서 화쟁인문학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기관이 탄생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영산대학교는 올해 하반기부터 화쟁인문학 구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화쟁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소장으로는 올해 정년을 맞은 박태원 울산대학교 교수가 취임해 연구를 총괄합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8년 원효학 토대연구소를 만들고 원효전설을 발간하는 등 원효대사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와 또 앞으로의 우리 인간의 보편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강력한 선도력을 주지 않을까. 붓다의 힘이 원효로 전달되고 원효에 기대서 그 길을 열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화쟁 사상은 한국 불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으로 원광법사와 자장률사에 의해 싹이 트고 원효대사가 집대성했습니다. 화쟁연구소는 불교 교리인 화쟁을 현 시대에 구현해 배타적 분쟁을 해소하고 화해시키는 한국적인 자생인문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인간의 경험에서 맞닥뜨리는 차이의 문제를 원천에서 보고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힘과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한 분이에요. 흥미롭게도 원효도 차이의 문제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있어요. 붓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소는 오는 10월과 12월에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화쟁인문학의 전망과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방대한 철학적 세계와 화쟁 사상의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발표됩니다. 또한 화쟁인문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화쟁 아너 소사이어티의 창설과 원효전서 영문 번역을 통해 화쟁 사상의 세계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 지식 지형들, 지성의 계보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 지금까지는 타 언어 지형과의 어떤 소통과 상호작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문제도 극복을 해 나가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겠다. 아울러 화쟁연구소는 화쟁인문학 수립을 위한 학술지 발간, 프로그램 보급과 화쟁인문학 전문가 양성, 활용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남해 무량암 범신스님의 수행 어록을 담은 법계 시심경 출판기념법회가 지난 1일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법계 시심경은 범신스님이 1991년부터 조금씩 기록해온 수행 어록을 지삼스님이 편저에 욕망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성불을 찾아서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끊임없이 실천하자는 당부와 함께 범신스님이 부처님을 칭견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범신스님은 법계 시심경은 정진 중 순간순간 환희심을 표현한 글 모음이라고 소개하며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통영 안정사에서 통영 벽발산 안정사 불교의례 악가무의 전통과 가치를 주제로 제2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안정사의 역사와 의미를, 홍태한 문화재위원이 안정사 의례와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최현 부산대 교수는 안정사 범패의 전승계맥과 음악적 특징을, 이혜연 경북대 초빙 교수는 안정사 작법모에 대한 연구를,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안정사의 콘텐츠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합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